여러분, AI를 활용해서 개발할 때 가장 불편한 점이 뭔가요? 저는 이제 제가 개발하는 기술 스택이 최근에 업데이트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조금 마이너한 기술 스택을 가지고 개발한다든지 할 때 AI가 해당 기술 스택에 대한 정보를 모르거나 아니면 조금 잘못된 정보로 학습이 되어서 잘못된 코드를 생성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불편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LLM 특성상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학습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커서와 같은 코드 IDE에서도 닥스라는 이런 기능이 있잖아요. 이제 닥스를 넣고 내가 넣고자 하는 기술 문서를 이렇게 검색하거나 아니면 커스텀으로 기술 문서를 업데이트해주는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이렇게 기술 문서를 직접 넣어서 코드를 만들어 달라고 해도 내가 원하는 그런 퀄리티로 코드가 생성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이런 기술 문서에 접속해서 내가 원하는 컨텍스트를 이렇게 복사해서 코드 예시를 가져와서 커서에다가 이런 식으로 넣어주거나 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할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탭을 전환하는 이런 과정이 굉장히 불편한 작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불편한 문제점을 한번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MCP 서버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소개시켜드릴 MCP 서버는 바로 이 컨텍스트 7이라는 MCP 서버를 한번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 컨텍스트 7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라이브러리, 현 시점 기준으로는 8772개의 라이브러리가 존재하고 있고, 각각의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LLM 친화적인 그런 컨텍스트를 또 자체적으로 다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래된 라이브러리 코드 참고 문제나 아니면 오래된 코드를 생성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 컨텍스트 7을 활용하게 되면은 개발할 때 어떤 라이브러리에 직접 접속해가지고 코드 예제를 찾아보거나 이렇게 탭 전환을 계속해서 하지 않아도 되고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한 API를 만들지 않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컨텍스트 7은 이 컨텍스트 7 자체적인 내부 로직으로 전처리나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LLM 친화적인 그러한 데이터로 재구조화해서 이렇게 올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둔 그런 서비스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온 내비게이트라고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컨텍스트 7의 자체적인 이제 순위 알고리즘을 통해서 결과가 한번 다시 설정해둔 토큰 기반으로 해서 최대 10,000토큰까지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LLM이 이해하기 쉬운 구조로 이 컨텍스트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 카피를 해다가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링크 방식으로 해서도 커서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는 방식이 있는데요. 근데 컨텍스트 7은 이 MCP 서버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MCP 서버를 설치하는 과정을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컨텍스트 7 이 GitHub 레파지토리에 접속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MCP JSON 명령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JSON을 복사를 해가지고 커서의 mcp.json에다가 추가를 해줘 보도록 할 건데요. mcp.json을 열어주었고 여기다가 이제 컨텍스트 7을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컨텍스트 7 MCP 서버가 이렇게 사용 가능하게 변경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컨텍스트 7 MCP를 한번 활용하는 방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컨텍스트 7과 커서의 기본적인 닥스 기능을 한번 비교를 해서 컨텍스트 7이 어떤 점에서 더 좋은지 그리고 더 효과적인지를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얼마 전에 Next.js가 15 버전으로 업데이트되면서 이제 새로운 내비게이션 훅이 추가가 되었는데 여기 이제 on navigate랑 use link status라는 이런 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on navigate라고 새롭게 추가된 훅을 커서의 닥스 기능으로 먼저 on navigate 훅에 대해서 한번 사용법을 먼저 설명해 달라고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의 닥스 기능에도 이렇게 Next.js 공식 문서가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문서를 참고해서 on navigate 훅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의 닥스 기반으로 해서 Next.js 공식 문서도 먼저 한번 찾아본 것 같고 그 이후에 웹서치 기능을 통해서 on navigate의 훅을 가져오는 그런 과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온 내비게이트 훅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하고 이제 결과를 생성해 주었는데 조금 할루시네이션이 있는 결과물을 이렇게 생성해 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컨텍스트 7을 활용해서 온 내비게이트 훅을 정확하게 가져올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Next.js on navigate 훅 사용법 알려줘 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컨텍스트 7 MCP 서버로 호출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마지막에다가 그냥 use context 7이라고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은 context 7을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닥스와 웹서치 기능을 사용해서 요청을 했을 때보다 굉장히 빠르게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제 컨텍스트 7의 MCP가 내부적으로 동작하는 방식은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요청했던 요 Next.js를 관련해서 context7 라이브러리 ID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별셀의 Next.js context7
라이브러리 ID 값을 이렇게 가져와서 가장 연관성이 높은 라이브러리를 이제 가져오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당 라이브러리 ID 값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토픽을 검색하게 되는데, 토픽에는 이제 제가 내비게이션 훅을 알려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내비게이션 훅이 들어가서 관련된 기술 스택에 대한 문서에 대한 부분을 기본적으로 설정된 토큰 수인 10,000토큰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컨텍스트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온 내비게이트 훅 사용법이 정확하게 가져와졌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은, 이번에 Next.js 15 버전에서 새롭게 추가된 온 내비게이트 훅에 대한 사용법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나와서 기본적인 사용법을 알려주게 되었고, 홈 변경 사항이 있을 때 이동 방지하기와 같은 이런 사용 사례들도 이렇게 예시를 굉장히 빠르고 깔끔하게 이렇게 만들어준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컨텍스트 7을 사용하지 않고 Next.js의 다큐멘트 문서를 커서의 닥스 기능을 통해 넣어주고, 그리고 웹서치 기능을 통해서 찾아왔을 때와 대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와도 정확한 정보를 이제 찾아오지 못했었는데요. 근데 이번에 컨텍스트 7을 사용해서 동일한 온 내비게이트 훅 사용법을 알려달라고 요청을 해봤는데, 아까보다 더 적은 요청을 통해서 요청을 완료를 시켜주게 되었고, 실제로 생성된 이러한 결과물에서도 굉장히 정확한 그런 결과물을 생성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이 컨텍스트 7 MCP와 시퀀셜 띵킹 MCP 서버, 이 두 가지 MCP 서버를 활용해서 간단한 사칭 연산이 가능한 MCP 서버로 MCP 서버를 개발을 시켜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단 간단한 사진 연산이 가능한 MCP 서버를 개발을 해볼 거고, 프롬프트를 먼저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작성해 봤는데요. 간단한 사칭 연산이 가능한 MCP 서버를 구축해 줘 라고 요청을 했고, 요구사항으로 타입스크립트 SDK를 활용할 거고 stdio 기반으로 서버로 노출시킬 거다라고 여기다가 명시를 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은 최신 버전으로 설치해라 라고 이렇게 적어 주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가 중요한데 단계를 적어 줬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컨텍스트 7 MCP 서버를 활용해가지고 관련된 기술 스택, 컨텍스트를 먼저 가져오고, 그리고 그렇게 가져온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개발 과정을 계획 후 개발을 진행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발 과정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는 Sequential Thinking MCP를 한번 활용을 해볼 거고요. 이렇게 한번 프롬프트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클로드 3.7 소넷 모델 기반으로 해서 개발을 진행해 볼 건데, 이 클로드 3.7 소넷 모델은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그러니까 MCP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거든요. MCP를 개발하는 방법을 모르는 상태인데, 컨텍스트 7이라는 MCP 서버를 활용해서 MCP 관련된 개발 지식을 넣어 주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가져온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시퀀셜 띵킹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개발 계획을 세워서 계획이 완료가 되고 나서 개발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커서 에이전트가 도구를 호출한 과정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이제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라는 이 SDK를 라이브러리 검색해서 관련된 연관성이 높은 라이브러리 먼저 가져온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 라이브러리 ID 값을 기반으로 해서 이번에는 타입스크립트 SDK 라이브러리를 검색해서 해당 SDK 문서에 어떠한 개발 방식이 있고, 예제 코드는 어떤 게 있고, 그리고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의 관련된 컨텍스트를 가져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져온 이 타입스크립트 SDK의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개발 계획을 세워주게 되는데요. 개발 계획을 세울 때는 이 시퀀셜 띵킹이라는 MCP 서버를 활용해서 개발을 진행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MCP 서버 구축을 위한 계획을 세워보겠다. 사진 연산이 가능한 MCP 서버를 만들 거고, 구형 단계에는 이런 식으로 할 거고, 필요한 구체적인 코드 구형 계획도 세우고, 추가 고려 사항 이런 것들도 이제 확인을 해 주었고요. 그리고 디렉토리 구조 계획도 이렇게 세워서 전체적으로 먼저 계획을 완벽하게 한 뒤에 이렇게 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으로 요청을 시켜보았습니다. 이렇게 바로 이제 개발을 시킬 수도 있지만, 한번 시퀀셜 띵킹에게 단계적인 이제 개발 계획을 먼저 세워달라고 요청을 한 뒤에 개발을 시키게 되면은 AI 에이전트가 이제 코드를 생성을 할 때 단계를 먼저 계획을 하고 개발을 진행해주게 되면은 만들어지는 코드의 퀄리티나 어떤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MCP 서버 개발을 진행 요청을 시킬 때 이렇게 시퀀셜 띵킹 MCP 서버도 같이 사용을 해라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요청을 진행을 해보았고요. 네, 벌써 개발이 완료가 된 것 같은데요. 일단은 개발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패키지.json도 이렇게 만들어 주었고, 리드미에다가 이 사진 연산 MCP 서버가 어떤 서버인지, 그리고 설치하는 방법, 사용 가능한 기능,
그리고 기술 스택은 어떤 걸 사용했는지 이렇게 리드미에다 넣어 주었고요. 그래서 이 MCP 서버를 한번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일단은 npm 인스톨을 통해서 패키지를 먼저 설치를 진행해 줘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의 인스펙터를 활용해 가지고 이 MCP 서버가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할 거고요. 인스펙터를 한번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연결을 시켜 보면은 MCP 서버가 일단 성공적으로 연결이 되었고요. 리스트 2를 누르면은 커서 에이전트가 아까 추가했던 이 네 가지 툴이 이게 등장을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add를 해서 1, 2를 넣어서 3으로 정상적으로 이제 응답이 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인스펙터를 활용해서 이제 확인을 해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응답이 정상적으로 오는 것을 확인해서 실제로 커서 에이전트를 활용해서도 제가 만든 이 MCP 서버가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erver.js 파일을 경로를 복사해서, 그리고 이제 mcp.json에다가 저는 이런 식으로 calculator라고 MCP 서버를 하나 추가를 시켜 주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MCP에 보게 되면은 이제 제가 추가한 calculator가 이렇게 제대로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커서 에이전트를 활용해 가지고 저는 이렇게 35 더하기 55는 뭔지 이 calculator MCP를 활용해서 알려달라고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커서 에이전트가 이렇게 제 calculator MCP를 활용해가지고 35 더하기 55의 답이 90이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는 것까지 지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컨텍스트 7이라는 MCP 서버를 소개를 시켜드렸고, 이 MCP 서버를 활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라이브러리들이 이렇게 컨텍스트 7의 LLM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문서가 이렇게 다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AI를 통해서 개발을 할 때 이러한 라이브러리, 기술 스택에 대한 컨텍스트를 직접 탭을 전환해 가면서 찾아서 넣어주지 않아도 되고, 우리는 그냥 이제 커서 에이전트 내부에서 에이전트가 알아서 기술 문서를 찾아오고 관련된 컨텍스트를 구성하고, 그렇게 구성한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할루시네이션 없이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이렇게 개발을 진행을 해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요즘에는 굉장히 많은 MCP들이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MCP를 어떻게 잘 활용하냐, 이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앞으로 더 나아가서 각자의 환경에 맞는 적절한 MCP 서버를 구축할 수도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MCP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MCP를 활용해서 내 개발 생산성을 최대로 끌어올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MCP를 직접 구축하고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에 개발동생이 런칭하는 MCP 강의를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얼리버드 기간에 신청하시면은 할인가로 들어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이나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